기업가 정신은 무엇인가? 기업가 정신은 위험 부담은 있으나 보상을 기대해서 가치 있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과정에 이제 포함된 것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리고 사업 기회를 획득하고 한정된 경영 자원을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려는 행동. 그다음에 창업가 정신. 창업가 정신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충분하게 이제 함께 공부했습니다. 창업가 정신에는 이제 비전과 개척자 정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업이다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하죠.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이다. 어떤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창의성과 어떤 혁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 부담과 I can do it 또는 can do spirit 그래서 어떤 그 성취를 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런 나가려고 하는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창업가 정신에 대해서 대표적인 얘기를 나타난 것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부 말씀을 드렸고 어떠한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기업 설립에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뭐 기업을 세운다 그래서 뭐 기업가 정신이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 설립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적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이제 슌페터 유명한 경제학자 슌페터의 어떤 그 창업가 정신의 창업가에 따른 혁신 활동 분류를 보면 첫 번째로 신제품 또는 새로운 품질의 제품을 도입을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창업 아이디어를 많이 짜내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제품, 물론 뭐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다 이런 제품은 없겠죠, 그죠?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큰 힘든 과정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뭐 학술지나 과학적인 입증에 의한 새로운 물질이나 어떤 것들이 발명됐다. 그러면 어떤 센세이셔널한 내용이 되겠지만 우리가 하는 그 창업적인 것은 신제품 또는 신제품이지만 다른 회사에서 이미 나와 있던 제품에 대한 어떤 모디파이, 어떤 개조를 한 거. 그런 정도의 신제품 또는 새로운 품질의 제품을 도입해도 새로운 품질 기존의 제품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품질을 담아서 그런 제품을 도입하는 그것을 혁신적 활동의 분류다. 슌페터가 정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생산 방식의 도입 어떤 그 새로운 생산 방식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새로운 생산 방식인데 프로세스가 길어졌어요. 뭐 또 개수가 정밀을 하지만 개수가 뭐 10개 나오던 것이 1개뿐이 안 나와요. 이런 것은 새로운 생산 방식 도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산 방식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은 이일드입니다. 이일드. 어떤 수율이 정해져야 됩니다.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 10개를 생산을 했는데 새로운 생산 방식은 환경이 뭐 어떠한 이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계로 떨어졌을 땐 새로운 생산 방식에 도입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율과 생산성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되고요. 그다음 새로운 시장 개척이다. 우리가 몰랐던 시장, 기존에 있었지만 그 뒤에 보니까 또 다른 그 새로운 시장이 어떤 뭐 우리가 얘기한다면 틈새 시장도 이런 새로운 시장 개척에 들어가겠죠. 이 틈새 시장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정말 그 단호한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그 틈새 시장은 여러분 눈으로 크게 그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할 때는 이미 모든 제품들은요, 새로운 시장이 없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블루오션이라는 책에 보면 이 제품 하나 자체가 영원히 블루오션이 될 수가 없어요. 블루오션이 되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당하게 되죠. 벤치마킹을 당하게 되면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제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물론 진입장벽이 높아서 따라오는 데까지 시간은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블루오션이 점차적으로 레드오션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바뀌는 와중에도 틈새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시장을 개발해서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정말 우리가 입 다물 수 없는 피 튀기는 시장, 레드오션이 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 개척은 항상 틈새 시장이나 또 이런 것도 새로운 시장이 되겠죠. 해외 수출한다든지 또는 해외에 어떤 그 정말 그 이런 것이 없던 우리 제품만이 거기에 유일하다, 이런 것도 새로운 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원자재 또는 반제품의 새로운 공급원 확보. 요즘에는 이제 그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짧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재질이나 원료 제품들의 그 개발 속도도 빨라졌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4차원 산업에 들었다 보니까 우리가 예기치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산되어지고 그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지고 옵니다. 그래서 원자재 또는 반제품의 새로운 공급원 확보, 이게 이제 혁신활동 분류 들어가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 부위가 또는 여타의 그 어떤 그 구동축이, 자동차의 구동축이 5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3D 프린터를 통해서 이게 2가지로 함축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반제품을 들어올 때도 공급원의 확보가 필요한 거죠. 새로운 3D 프린터를 만들어서 5개 단계에 있던 자동차를 움직이는 구동축이 5개였지만 2개로 그 반제품으로 공급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혁신 활동의 분류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새로운 조직의 출현. 예전에는 어떤 그 올마이티 있죠. 한 사람이 영업도 하고 구매도 했었을 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뭐 물론 다 조직이 다 했지만 그러한 새로운 조직, 다시 말하면 영업과 자재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조직이 된다면 경영자로서는 그 어떤 혁신 활동의 분류에 이것을 슈페터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정립을 시켰습니다. 다른 창업자가 가져야 할 기업가 정신은 뭔가? 그렇다면 기업가 정신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비전각 뭐 이런 것들이 됐다. 그렇다면 창업자가 가져야 할 기업가 정신은 뭔가? 창업자가 가져야 할 기업가 정신, 이렇게 좀 뭐 슈페터에 의해서 혁신 활동도 되어 있지만, 그렇다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창업자가 무엇을 그 중에서 가져야만 창업가의 과업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창업자가 가져야 할 기업가 정신, 요거는 무엇인가 보게. 혁신적 관리적 자질을 동시 보유해야 된다. 이게 이제 혁신성과 관리적인 거는 이제 매니지먼트에 들어가지만, 이 혁신성은 제품, 어떤 뭐 서비스 제품이 됐든 도소매가 됐든 아니면 제조업이 됐든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혁신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관리는 어때요? 관리자는 자원의 전략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관리적 자질은 이런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기업가는 사업 기회를 중심으로 경영 관리를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 도표를 보시면요, 설립자가 발명가 어떤 혁신성이 설립자가 발명가일수록 더 이렇게 창의력과 혁신성은 높아지고요. 설립자가 관리자 출신이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그 관리자 형태가 더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발명가와 관리자가 도합이 됐을 때 비로소 기업가 앙프르너 말씀드렸죠. 앙프르너는 이제 불어에서 나온 어떤 기업가라고 하는 거기서 단어입니다. 앙프르너고 인벤터는 이제 발명가죠. 프로모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해서 관리자를 얘기하는데, 보시면은 창의력과 혁신성만 있는 발명가가 있어요. 그다음에 경영과 관리를 노하우를 가진 요 관리자형 타입의 설립자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설립자는 비로소 이러한 것을 망라해서 과연 기업가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경영 환경 변화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공 창업의 필요 조건이죠. 여기 그렇다면 그런가요? 우리가 성공 창업의 필요 조건은 그러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창업자가 가져야 할 기업가 정신은 이러한 것들이 있고, 설립자는 발명가일 때 또는 관리자였을 때 이렇게 설립자는 이런 화살표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기업가가 충분히 됐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성공 창업에 그럼 어떤 것이 필요한가? 지금 뭐 이론적인 근거를 대서 왔지만, 그렇다면 성공 창업에 필요한 조건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 창업의 필요 조건. 뭐 이제 첫 번째로 경영 환경 변화의 이해다. 위협 요인과 창업 기회 제공이다. 자, 어떤 분들은 어떤 경영에 있어서 위기라는 말을 합니다. 현재 위기다라는 말을 하지만 또 이 위기라는 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가 있다. 이 위기를 어떤 하나의 기회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회로. 그래서 이러한 그 보는 측면에 따라서 그 사물을 보는 측면에 따라서 경영자의 생각과 마인드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필요하죠. 중요한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리가 이제 종합해서 본다면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의 어떤 그 공통된 점은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비전과 목표를 그냥 오늘 팔아서 또는 오늘 제조해서 또는 오늘 서비스를 해서 오늘 납품을 해서 그런 이익을 맺었을 때는 그 뒤에 봤을 때 명확한 비전과 목표가 되어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본질과 목적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타겟 고객이 있죠. 그 시장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볼펜을 예를 들어 제조를 하든 뭐 수입을 해서 와서 또는 다른 데서 구매를 해 와서 납품을 하거나 판매를 하려고 할 때 이 타겟 구성, 타겟 고객과 시장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타겟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타겟과 시장의 구체적으로 시장을 레벨링 요거는 타겟이에요. 타겟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볼펜을 판다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볼펜을 팔아도 좋고요. 아니면 볼펜을 생산하는 회사라도 좋고요. 아니면 볼펜을 수입하는 회사라도 좋습니다. 여기에 명확한 그 타겟 구성과 시장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볼펜의 타겟층이 20대, 예를 들어서 30대, 요건 지우고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뭐 쭉 해서 뭐 60대까지도 이제 볼펜을 사용하겠죠. 그럼 이 40대가 20대가 60대가 이런 식으로 이게 급여자인지 또는 직업이 뭔지 또는 뭐예요? 사는 지역이 어딘지 이런 식으로라도 그래서 학교가 많은 동네에 사는지 또는 급여는 보통 얼마 이상이었을 때 볼펜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타겟 고객과 그 시장을 구체적으로 세그멘테이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분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차별화를 해야 된다. 기존 제품 또는 기존의 서비스보다 10배 이상 좋은 가치를 제공해야 된다. 최소한요. 그래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차별화를 요거 조금 해서 하나를 다시 말해 하나를 더 붙여갖고 조금 좋아졌다. 이건 혁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그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최소한 기존 제품과 서비스보다 10배 이상의 좋은 가치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쟁사와 차별화된 독자적인 강점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볼펜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반 볼펜 만드는 회사들과 똑같이 그냥 쓰는 용도로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쟁사와 차별화된 독자적인 강점이다. 그러니까 차별화된 독자적인 강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어떤 그 볼펜에 대한 사용감이 뭐 어떤 특별하게 좋다든지 아니면 볼펜을 이용해서 여기 어떤 자료를 볼 수 있다든지 요즘에 이제 4차 산업이다 보니까 뭐 IoT 기술을 통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센서도 이제 CCTV 같은 경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의 기술을 넣을 수가 있다 보면 경쟁사와 차별화된 그 독자적인 강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행력 있는 팀 구성. 아까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실행력 있는 팀 구성이라고 하면 다양한 역량을 갖춘 보완적인 팀들이 필요한 거죠. 같은 소프트웨어끼리 이렇게 모여서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매니지먼트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어떤 대외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역량을 갖춘 보완적인 팀원들이 필요하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또한 적응력도 필요하다. 어느 날 갑자기 창업을 하려고 나와서 열심히 하다가 어떤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든지 어떤 사양이 바뀌었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실은 좀 어떤 그 DNA 유전자적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어떤 적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훈련에 의해서 많이 그 보완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행력 있는 팀 구성, 다양한 역량을 갖춘 보완적 팀원들이 필요하고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좋은 그런 팀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적절한 타이밍. 이 그러니까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실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물 없이 쓰는 비누 있죠. 공장이나
가공에 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기계하고 가공액을 묻히다 보니까 그 쇠의 절삭이나 어떤 포밍을 하다 보면 그 쇠 가루들이 손톱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적절한 타임 했을 때 이것을 먼저 수입했던 사람은 힘들게 됐어요. 자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홍보 마케팅을 자기 혼자 해야 되다 보니까 힘들었던 시기에 기부업을 해버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물 없이 쓰는 그 치약처럼 쓰는 물 없이 쓰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다 놓고 필요할 때 열어서 짜서 손에다 묻혀서 휴지로 닦아내면 깨끗하게 때들이 기름때들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에 대한 아이템도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면은 정말 힘들어진다. 그래서 어떤 시장의 수요와 기술의 성숙도를 고려해서 적절한 출시 시기 선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제가 주위에서 너무 많은 것을 봐왔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앵글 아시죠? 앵글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다 고안하고 만들고 디자인해서 특허까지 낸 사람은 그야말로 쫄딱 망했어요. 근데 차후에 그것을 이용해서 그 맞는 시대의 앵글을 내놓고서 정말 지금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돈을 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적절한 타이밍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정말 그 뼈저리게 느꼈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또 뭐 사족을 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 쪽에 그 우리나라보다 어떤 기술이 좀 먼저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시장을 좀 많이 참석하십시오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에 대한 기술력으로 통해서 사업화가 되고 상품이 나와서 그 일본에서 붐을 이뤘다고 치더라도 우리나라에 바로 들어와서는 그게 붐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 게 있습니다. 나쁜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섹슈얼 문제에 관련된 사업들은 그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바로바로 동시대의 어떤 아이템들입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합법화돼서 공식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성인용품에서 판매되는 것들이 그거는 아마 어떤 문화적인 차이보다는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격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적절한 타이밍이 시장의 수요와 기술의 성숙도를 고려한 적절한 출시 시기가 선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너무 섣부르게, 예를 들어서 요즘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데 섣부르게 어떤 해외여행을 통해서 아이템을 보고서 이게 우리 한국에 가면 될 것 같다, 너무 편하다,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어떤 시장의 조사와 수요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그 문화와 맞는지를 정확하게 검토한 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익 창출 방식에 따라서 성장 전략이 명확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어느 정도만 판매를 하고 그만두는 철 따라 사는 상품이라면 어떤 수익 창출 방식과 성장 전략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충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자금 조달은 초기 운영과 성장을 위한 적절한 자금 확보가 필요한 거죠. 초기 운영에 좀 대들보가 될 만한 충분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서두르지 않고 어떤 자금의 확보를 할 수 있는 라인이나 그런 루트를
정확하게 알고 대처 방안까지 갑자기 급전이 사업을 하거나 또 수입을 하거나 제조를 할 때 급전이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자금 조달에 대한 루트를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끊임없는 학습과 개선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 변화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제품 서비스를 개선해야 됩니다. 대표들은요. 근데 관련 분야의 지식을 꾸준히 습득해야 되고,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태되어지고 나중에는 많은 재고를 안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변화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국내의 트렌드와 해외 트렌드, 즉 경제의 변화 활동에 대해서 최소한의 한두 줄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든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학습과 개선, 대표자들이나 경영자들은 그리고 손에 책을 놔서는 안 됩니다. 늘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시장 변화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우리 제품에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플랫폼의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8번째, 이제 고객 중심의 사고인데, 고객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대처 방안은요, 우리 이쪽에 대한 창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공해야 되는데, 무사 안일주의를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크게 어떤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 기준, 경영자나 대표자의 기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사용자 중심에서 과연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니즈를, 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열정과 끈기인데, 여러분들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의지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왜 청년 창업을 정부에서도 많이 후원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열정과 끈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시니어 창업도 물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만은 그 시니어 창업보다 더 우월하고 장점에 있는 것이 젊은 세대의 열정과 끈기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복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창업자, 즉 성공한 창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쓰지 말고, 그 장애물이 나와 있으면 피할 곳이 있으면 피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곳은 뛰어넘어야 되고, 장애물과 함께 도전의식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장애물이 생겨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 때 몇몇 분들은 어떤 술과 또 어떤 또 의약품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구축인데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 네트워크 구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제품에 대한 트렌드 시장을 개발하거나 또는 그것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시장 조사를 위한 여러 가지 안테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뽑아야 되는데, 그 안테나를 뽑기 위한 것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관계가 구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나의 이익관계를 떠나서 저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창업자들에 대한 경영자들이 배출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네트워크 구축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균형 있게 갖추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 성공적인 창업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재 잠깐 보시면요, 왕성한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되어 있죠. 이번에 이 왕성한 기업가 정신은 아까 말씀드렸던 열정과 끈기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 업종과 시기의 선정,
이것도 말씀드렸던 아까 두 번째로 적절한 타이밍, 최적 업종과 시기의 선정이 필요하다. 경기 순환과 소비자 욕구를 파악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시대적인 트렌드입니다. 아이템에 대한 어떻게 아이템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소비자 욕구를 파악해야 되는 하나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영자원의 동원이에요. 이것도 경영자의 동원은 말씀드렸던 네트워크입니다. 어떠한 네트워크 구축을 할 것인가. 내가 어느 분야에서만 이런 분이 있어요. 홀로서 독야청청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창업을 하기 위한 리더는 모든 것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각자의 맡은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러죠. 그건 어떤 이기주의적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분들한테도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기보다는 무엇을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또는 그 도움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경영자원의 동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이기주의적이다, 일방적인 거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기의 안테나 구축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의 타이밍, 보다 더 중요한 생각이 바로 사업계획서 작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 작성은 별도의 시간을 저희가 또 가질 겁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제 저희가 요 시간만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러분들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영환경과 경쟁자 분석, 사업 타당성, 시장 규모, 목표, 수익 모델, 요 정도는 기본으로 사업계획서의 목차에 넣어서 여기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빠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6가지를 이어놨으니까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할 때 이걸 목차에 넣어서 여기에 맞게끔 그 카테고리를 찾아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창업지원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인데 요것도 창업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활동도 제가 별도 사이트를 제공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